안녕하세요, 양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CPU하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 화면상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일단 본체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제가 앞에 있는 아크릴 케이스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들이 다들 복잡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단순해 보이죠? 몇 개 부품이 없어 보이는, 실제로 케이스가 클 뿐이지 공간들을 많이 차지해서 그렇지 요즘에는 부품들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또 배선 정리나 이런 것들이 다 후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한번 CPU를 한번 꺼내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인텔 CPU 기준인데요. 인텔 CPU는 앞에 이렇게 쿨러가 4개의 레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레바가. 이 4개의 레바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홈 부분에 맞춰서, 이거 그냥 맨손으로 돌리셔도 돼요. 사실은 화살표가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돌리셔도 사실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홈에다 맞춰서 돌리시면 더 빨리 쉽게 돌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90도씩을 돌려주시고, 돌려놓은 상태에서 레버가 풀렸으니까 앞으로 당기시면, 위로 이렇게 당기시면 레버가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 방법대로 진행하지 않고 쿨러를 그냥 무작정 들어 올리시려고 한다면 아마 쿨러의 그 걸쇠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어 놓으셨으면 쿨러의 전원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쿨러의 전원을 이렇게 4핀짜리 쿨러의 전원을 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CPU를 쿨러를 한번 살짝 들어 올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걸쇠 부분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방법대로 유념해서 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부러진다면 요거 지지대 하나 따로 구입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화면상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빼놓으신 거는 나중에 장착을 위해서 자, 화면에 이렇게 장착을 위해서 요 아까 돌려놨었던 90도의 요 레바를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려놔주세요. 이 작업을 미리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장착하실 때 또 바로 눌러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제 손에 보시면 이렇게 구리스가 묻었죠. 자, 구리스는 사람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피부에 양보하지 마시고. 아이고. 자, 지금 이제 쿨러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CPU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가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CPU 부분이 되겠죠. 잘 보이시죠? 자, CPU를 또 안에 메인보드에 있는 레바를 이렇게 눌러서 바깥으로 꺼냅니다. 이 철사 부분을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레바를 꺼냈으면 뒤로 이렇게 제끼시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고 이 CPU를 들어 올리실 때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인텔 i5 같은 경우는 CPU의 핀이 린필드 전부터 이제 사실은 없어졌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이때 메인보드 안쪽에 보면 사람 육안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작은 철사 형태로 구리로 핀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CPU를 들어 올리거나
장착을 하실 때 이 안쪽에 있는 핀들이 구부러지거나 하면 메인보드 전체를 다 수리를 받거나 또는 버리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CPU를 들어 올리실 때는 조심히 들어 올리시고, 인텔은 CPU 자체에는 핀이 없습니다. 핀이 없고 그냥 구리 동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는 크게 조심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이 뒷부분이 접점 부분들이 다른 이물질이 묻게 되면 CPU가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빼셔서 보관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CPU 위에는 열을 전달하기 위한 서멀 그리스라고 하는 열 전도 그리스가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이런 재장착하실 때는 이 서멀 그리스를 화장지를 이용해서 싹 한번 닦아주시면 좋죠. 화장지나 이런 것들로 바깥에 묻지 않게끔 조심해서 싹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운 CPU를 장착을 하실 때 CPU에 자세히 보면, 자, 이걸 이제 자세히 이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CPU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화살표, 이쪽 끝에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 화살표 모양들을 잘 보고 이 메인보드에 맞춰서 주셔야 되고요. 메인보드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지금 있네요. 그쵸? 여기에 맞춰라 이런 뜻이고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CPU의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홈, 그죠? 보이시나요? 여기에 홈이 있고요. 이쪽에도 홈이 있고요. 이 두 개의 홈이 메인보드에 보통은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홈을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켓에.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놨을 때는 CPU가 장착이 되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올려놓으시고, 새로운 CPU를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레바를 제쳐둔 상태에서 이 앞부분에 걸쇠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셔서 뭐 부러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을 주셔서 CPU가 장착이 잘 됐나? 네네. 밀어서 바깥으로 꺼내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상이 잘 보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CPU 위에 있었던 쿨러를 재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쿨러는 이미 방향을 다시 반대로 돌려놨어요. 자,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꽉 꽂지 말고 살짝 얹어 놓고 이 4개가 구멍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레바를 한쪽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누르실 때 한쪽에만 힘이 너무 과하게 가지 않도록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4개의 방향들을 각각 이렇게 눌러주시면 딸깍딸깍 하면서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다 나면 이제 완전하게 장착이 된 거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쪽 방향씩 들어보시면, 아, 장착이 잘 됐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요 쿨러가 장착이 잘 안 되면 이유 없이 컴퓨터가 뭐 게임 중에 뻗는다든지 또는 재부팅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멀 그리스도 잘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쿨러 장착도 제대로 잘 돼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4핀 이제 쿨러의 전원을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의 이 4핀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플라스틱을 보시면 방향을 이렇게 구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지어놨는데요. 방법은 뭐 이 매듭을 지어놓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CPU의 쿨러가 돌면서 바람으로 식혀주는 건데, 이 선들이 보통은 인텔 쿨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오래 쓰거나 또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다 보면 이 쿨러가 이 선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된다거나 또는 뭐 쿨러가 멈춘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이 쿨러에 닿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CPU는 종류가 똑같은 i5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소켓으로만 저 한 4종류가 돼요. 7세대까지 나온 지금 카비레이크의 7세대까지 똑같은 CPU i5 모델 같은데도 1155 소켓이 있고요, 1156 소켓이 있고, 그 다음 1150, 1151 소켓까지 왔어요. 총 i5에도 4개의 소켓의 종류가 있네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실제로 메인보드에 갖다 꽂아보면 이제 장착이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동작이 안 되죠. 그 소켓이 어떤 소켓인지 CPU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메인보드에도 사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소켓 1151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이거는 인텔의 최신 7세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와 CPU라서 1151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CPU를 갈 수가 있고요. 메모리를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는 양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위하고 아래에. 이 메모리를 그냥 빼는 것이 아니에요. CPU 옆에 바로 이렇게 메모리들이 2개에서 4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얘를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레버를 이렇게 밑으로 제쳐 주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화면상에 잘 보셨을까 모르겠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바깥으로 밑으로. 네,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제껴졌네요. 그래서 양쪽에 레버를 다 제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신형 H110이라고 하는 뭐 저가형이지만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인보드는 이 아래쪽에 레버가 없어요. 이 레버가 지금은 고정 상태로 바뀌어서 한쪽만 레버를 제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메인보드들은 양쪽에 레버를 다 제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것도 뺄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접점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메모리가 DDR4 4기가 메모리네. 이렇게 2개를 한번 다 빼볼게요. 자, 메모리를 빼고 나시면 이제 다른 메모리, 더 메모리가 용량이 큰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 메모리도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DDR4 메모리고요. DDR4 메모리 말고 그 바로 직전이 DDR3 메모리가 있었죠. 메모리를 구입을 하실 때 또는 중고로 거래를 하실 때 내 메인보드가 DDR3 메모리인지 DDR4 메모리 형식인지를 잘 보시고 똑같은 것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꽂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죠. 메모리의 이 레이아웃이 요 중간에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이 홈의 위치가 DDR3, DDR4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홈을 맞춰서 이제 꽂으실 때 메인보드에 보시고 요런 방향으로 꽂아야 될지 아니면 요런 방향으로 꽂아야 될지를 잘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홈이 요렇게 나 있구나. 그래서 그 레버가 젖혀져 있는 상태에 램 소켓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일단 살짝 자리를 잡아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 양쪽 손으로 이 끝에 두 부분을 꽉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버가 올라오면서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결착이 됩니다. 네, 하나 더 한번 꽂아볼게요. 영상에서 제 손 때문에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자, 지금까지의 이런 장착들은 전부 다 전원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전기 꽂아놓은 상태에서 뭐 메모리나 CPU 또는 그래픽카드를 교체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큰일 납니다. 사람이 다쳐서가 아니라 장치들이 다 망가져요. 전원은 반드시 빠져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전원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는 껐는데요 이래도 전원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꺼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부품들을, 소중한 부품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CPU하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양선생이었습니다.